여러분은 고려가 30년간 3번의 전쟁에서 거란을 상대로 나라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려는 당대 동아시아 최강대국이었던 거란, 즉, 요 나라를 상대로 단지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향후 100년간 평화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신생국에 가까웠던 고려는 어떻게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던 거란 제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명장 강감찬 한 명의 용맹함으로 설명될 수 없는 세대를 아우르는 놀라운 국가 전략의 성공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 3번의 전쟁을 관통하는 고려 지도부의 3가지 결정적인 승리 전략을 분석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총칼이 아닌 붓으로 맺은 외교 승리.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잃어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완벽한 설계를 통한 적의 완전한 괴멸입니다. 먼저 우리가 싸워야 했던 상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부터 인지해야 합니다. 10세기 말 북방 유목민족의 기마술과 중국 왕조의 통치 시스템을 결합한 거란 제국은 가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발해를 멸망시켰고 송나라를 압박했으며 동아시아 질서의 정점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거란에게 고려는 단순히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패도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었습니다. 고려가 송나라와 친교를 맺고 북진 정책을 고수하는 한거라는 뒤가 불안했습니다. 전쟁은 숙명이었습니다. 1차 침공 993년 거란의 장수 소손영은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압박합니다. 전쟁의 전술적 상황은 고려에게 최악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사기가 저하되었고 조정은 수도 개경을 버리고 항복하자는 주장이 빗발쳤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서희입니다. 그는 병부시랑이라는 문관이었지만 전쟁보다 더 치열한 협상 테이블 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소손영은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바다 건너 송나라와 교류하고 자신들 거란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소손영의 논리는 힘의 논리였습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복종해야 한다. 서희는 이 자리에서 놀라운 외교 전략을 펼칩니다. 그는 거란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대신 그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서희가 던진 한마디는 이랬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 세워져 국호를 고려라 하였소. 그러니 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이 당연한데 어째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오? 서희는 고려가 거란에게 복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이 이어져 있으니 당연히 교류해야 하는 대등한 국가임을 선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압록강 동쪽 여진족이 살고 있는 땅을 지적하며 그들이 중간에 있어 교류가 막힌 것이니 그 땅을 고려가 정리하고 거란과 통교하겠다는 역제안을 합니다. 놀랍게도 소손영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서희는 단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고 거란군을 철수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 동쪽에 이르는 강동 육주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얻어냈습니다. 이것이 고려의 첫 번째 전략적 승리입니다. 서희는 거란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영토가 아니라 송과의 관계 단절과 고려의 명목상의 복속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거란에게 최소한의 명분을 주면서 고려에게는 최대의 실리를 챙겼습니다. 힘이 없으면 지혜로 승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끊지 않자 거란은 2차 침공을 감행합니다. 이 2차 침공은 고려에게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010년 거란의 황제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서경 평양을 우회하고 개경을 향해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이때 고려의 왕은 현종이었습니다. 즉위 초 왕권이 불안정했고 귀족들의 견제에 시달리던 젊은 왕이었습니다. 현종은 압도적인 거란군 앞에서 수도 개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몽진 피난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개경은 불탔고 왕은 도망쳤으며 나라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의 두 번째 전략, 바로 회복 탄력성이 빛을 발합니다. 현종의 몽진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현종은 수도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왕조 자체의 존속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만약 왕이 항복하거나 붙잡혔다면 고려는 곧바로 멸망했을 것입니다.
현종은 목숨을 걸고 나주까지 내려가면서도 끈질기게 거란과의 협상을 시도하고 지방 호족들의 충성심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특히 양규 장군의 활약은 이 회복 탄력성의 백미였습니다. 거란군이 개경을 불태우고 돌아갈 때 양규는 소규모 부대로 끊임없이 거란군의 후미를 공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피해는 거란군이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철군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거란은 수도를 함락시키면 왕이 항복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현종은 죽을 힘을 다해 버텼고 그가 살아있는 한 고려군은 계속 싸웠습니다. 왕이 죽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고려가 2차 침공에서 얻은 값진 교훈, 즉 다 잃어도 왕조의 심장만 살아있으면 된다는 전략적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 마지막 승부, 3차 침공이 시작됩니다. 1018년 거란은 제차신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난 20년간 고려는 뼈아픈 실패를 통해 거란의 전술을 분석했고 완벽한 복수전을 준비했습니다. 이 복수전을 설계한 인물이 바로 강감찬입니다. 강감찬은 이번 전쟁의 목표를 단순한 방어 승리가 아닌 거란군의 완전한 괴멸로 설정했습니다.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강감찬의 전략은 치밀한 지형 이용 전술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거란군이 주둔하게 될 흥화진 근처의 하천을 미리 막아두었다가 거란군이 도하할 때 물길을 터서 초반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는 기동성이 생명인 기병대의 사기를 초장부터 꺾는 전술이었습니다. 거란군이 예상했던 전선 대신 강감찬은 흩어진 고려군을 규합하여 거란군이 개경으로 향하도록 일부러 길을 열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란의 명장 소배압은 지난번처럼 개경을 급습하여 왕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감찬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개경 근처까지 진격했던 거란군은 보급선이 끊기고 고려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소배압은 퇴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강감찬은 이 퇴각로를 향해 미리 주력군을 매복시켜 두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귀주입니다. 귀주 평야에서 고려군은 거란군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강감찬이 미리 준비한 병력과 지형지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불어온 강풍이 거란군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거란군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10만 대군 중 살아서 돌아간 병사가 수천 명에 불과했다는 기록은 이 대첩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적의 군사력을 향후 수십 년간 무력화시킨 전략적 괴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귀주 대첩 이후 거란은 다시는 대규모 침공을 감행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고려는 이후 100년간 평화를 누리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고려가 거란을 상대로 이룬 이 위대한 승리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지도부의 목표가 일관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서희, 현종, 강감찬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고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려의 국권을 보존하고 장기적인 평화를 확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외교로 시간을 벌었고 현종은 치욕을 감수하며 왕조의 심장을 보존했으며 강감찬은 그 시간을 기반으로 거란의 전쟁 의지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완벽한 결전의 승리를 설계했습니다. 고려의 승리는 단기적인 영웅의 탄생이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전략의 승리였고 회복 탄력성의 승리였습니다. 가장 강한 적을 상대로 생존을 넘어 번영을 이룬 고려의 역사는 우리가 마주한 모든 난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웅변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